안녕하세요, 호로다방입니다. 오늘도 흠냐님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에 썼듯 보여선 안 될 것들이 보일 거다 라는 할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20살 이전엔 희미함, 직감, 예감, 촉 등등 느끼고 있는 본인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20살 이후엔 제게 와닿는 것들은 200% 확신이 들 만큼 뚜렷하고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20살 이전이 2G라면 지금은 LTE 정도? 음주감으로 인해 뻥뻥 뚫린 1학년 마지막 성적표를 받게 된 저는 수석이나 차석 둘 중 하나라도 하기 전엔 용돈은 없다는 엄마의 말씀에 거지 같은 물건로 알바를 구하러 다니게 됐어요.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등등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이미 겨울방학은 시작됐고 알바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을 때 고딩 동창 한 명이 저에게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고2의 여동생을 과외를 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전 정말 너무나 철저한 문과형 인간인지라 술이나 과탐 같은 영역도 봐줘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만 가르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당장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과외를 시작해달라는 친구 어머님의 말씀에 과외가 시작되기 전까지 고딩 때 공부했던 자료를 대충 들춰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망의 과외날 친구의 동생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책상 위에 다소곳이 펴져 있을 문제집과 노트를 상상했던 저는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 널브러져 핸드폰으로 게임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 어머님께서 뒤따라 들어오셔선 동생 등짝을 후려 갈겨도 묵묵부답. 너 언니 친구 보기 창피하지 않냐며 얼른 일어나라는 어머니의 호통을 고이 씹어드시는 동생님.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흘끗 쳐다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뭐야? 저 언니 왜 이렇게 작아? 전 일단 웃는 얼굴로 어머님을 방 밖으로 모신 후 동생을 책상 앞으로 끌어다 앉혔어요. 지민아,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언니보다 더 작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수도 있어. 이게 뭔 말이야? 키가 작으면은 무시당해도 되고 크면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뭔 말이죠? 아무튼 한마디 툭 던지니 다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싫어하니 지금부터 내가 읽는 책 내용 집중해서 잘 들으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언어 2시간, 외국어 2시간, 총 4시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을 비비 꼬더니 일주일이 되니 그래도 자리는 지키고 앉아있더라고요. 하루에 주구장창 4시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처음에 그 싸가지는 점점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병아리가 지민이 방에 들어가는 꿈. 이틀 연속 병아리 꿈이라니? 이게 뭔 꿈인가 싶었지만 일단 용돈을 위해 과외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대로 자식 책상을 피고 마주 앉아 언어용의 문제집을 정복해 나갈 때쯤 어디선가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네는 어린아이가 없고 혹시 고양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고양이 안 키운다고 하더군요. 도둑고양인가? 하며 다시 문제집을 쳐다보는데 조금 더 크게 들리는 울음소리. 지민아, 옆에 애 키우니? 아니, 옆집에 할머니 한 분만 사시는데? 그럼 이게 뭔 소리지?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에도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같은 방에 있는 지민이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어머님이 친절하게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저는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나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제가 초딩 1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금지옥역 외동딸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항상 엄마에게 안기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 옆에 있으면 들려오는 희미한 아기 소리. 엄마한테 아기 소리가 들린다고 몇 번씩이나 말했으나 네가 잘못 들은 거라 부정하시던 엄마는 며칠 후 너한테 동생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은 저 말고 다른 자식을 낳을 계획이 없으셨대요. 동생에겐 철저히 가족 계획 하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결과가 제 동생이라는 걸. 미안해, 동생아. 어쨌든 그 옛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제 시선은 지민이의 배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그날 과외를 대충 끝내고 지민이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혹시나 누가 들을까 인적 없는 놀이터로 불러내 옆에 앉힌 후 지민아, 너 혹시 임신했니? 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뭐? 언니 미쳤어? 라며 지민이가 벌떡 일어났고 확실하게 말해봐. 너 임신한 거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돌직구를 날리니 아니라니까? 언니 진짜 미쳤어?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지민이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과외 그만하게 됐다고 친구가 미안해 하면서 말하더군요. 날아간 내 알바자리도 아쉽지만 일단 전 지민이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진 후라 잠이 들기 전 지민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혹시 힘든 일 생기면 언니한테 꼭 먼저 연락 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알바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며 며칠 만에 겨우 새 알바를 구해 열심히 접시를 나르고 주문을 받았더랬죠. 그 후 한 달쯤 접시와 한 몸이 되어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일하던 가게로 친구와 지민이가 찾아왔어요. 에이, 올라면 좀 빨리 오지. 이제 곧 마감이라 주문하면 눈치 보이는데 하고 웃으며 말하는데 친구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라며 희야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며 어두운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매니저님께 양해를 구해 30분 일찍 퇴근을 하고 근처 카페에 셋이 들어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희야, 너 지민이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알고는 있었는데 지민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해서. 그 순간 친구는 동생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지민이는 뺨만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얘기 즉슨 남친과 얼결의 관계를 맺게 된 지민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냥 남친이 하잔 대로 한 거라며 눈물을 떨구더라고요. 제가 지민이한테 돌직구를 날리며 물어보기 며칠 전 남친과 마지막 관계를 갖고 제가 묻던 날 이미 남친은 잠수를 탄 후라고 하네요. 임신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언니 친구가 임신했냐 물으니 그 후로 지민이도 부쩍 불안해졌었나 봐요. 날짜가 지나도 생리마저 없으니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구입하고 검사를 하다 제 친구한테 된통 걸려서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된 거였어요. 일은 일단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도움받는 게 최선이라고 친구와 지민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며칠 설득 끝에 두 자매가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사실을 고백하니 어머님은 반실신을 하셨고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을 때는 정해져 있다는 어머님의 정리로 지민이는 뱃속의 아이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 후 지민이는 저의 권유로 가까운 절에 가서 아이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강력 추천으로 전 다시 과외 언니 자리로 복귀를 하며 무려 2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생 임신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친구는 제 촉을 알고 있는 극소수 중 한 명으로 아기 울음소리와 병아리 꿈 얘기를 빠짐없이 들려줬습니다. 울음소리에선 고개만 끄덕하던 친구가 병아리 얘기엔 깜짝 놀라기에 뭘 그렇게 놀라냐고 물으니 지민이의 별명이 닭이라며 닭대가리에서 4글자에서 앞글자만 남겨준 거랍니다. 닭의 새끼는 병아리. 그래서 꿈에 병아리가 나타난 거였냐며 친구와 저는 잠깐 신기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민이의 존경과 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며 과외 장기 집권을 했고 과외비만 받으면 아빠만 맛있는 걸 사드리는 걸로 용돈을 끄는 엄마께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라며 글쓴이는 3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글이 오래전 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성교육도 하고 피임교육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지 않잖아요. 뭐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애들도 아니고 그런 큰 상황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4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